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락강 세미나 7 시간입니다. 오늘 또 어떤 내용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드적 쥐상스의 허구, 거세 부인, 네, 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드적 쥐상스라는 거는 결국 그 거세를 부인하는 그 주체들의 에, 이 도착적 쥐상스, 도착적 쥐상스를 지향하는 그런 것이다 라고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프랑스 단어 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의 어원이 매팁스무스라는 사실을 눈치채야 한다. 음성학적으로 매팁스무스에서 밈으로, 즉 자기가 라벨을 붙일 수 있는 벽의 수준에서 멈추는 한, 나 자신 안에 있는 가장 나 자신이고 나 중심에 있고 나를 넘어서는 것이다. 이게 이제 자기 안에 있는 그 이웃이에요. 적어도 프랑스어로 자 또는 동일이라는 개념을 지정하는 데 사용되는 이 내부 또는 공허함이고, 이것이 나에게 속하는지 누구에게 속하는지 모르겠다. 이것은 나나 이웃에게 공통된 하나의 그 악이라고 볼 수 있고, 공허라고 볼 수 있고, 결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이 악이 이웃사랑의 방해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도 있다 이거죠. 그것이 내 궤변의 사용이 의미하는 바이다. 그것은 내 이웃이 프로이드가 말하는 모든 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지만, 그것은 내가 내 안에 있는 악과 다르지 않다. 그를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어떤 잔인함을 향해 나가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있는 이웃의 악을 내가 사랑해야 되는 것은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잔인함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것들이 구별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방금 설명했다. 그러니까 내 자신 안에 있는 악과 이웃의 악이 다르지 않다는 거죠. 구별이 없어요. 오히려 그것들은 나 자신을 동료 인간으로서 타자와 대립하도록 강요하는 한계를 넘었다. 나와 타자는 대립하는 주체가 아니라 똑같은 것이다 이거죠.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의 동일성, 매매태. 그나저나 나는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과 관련이 있는 진술, 즉 대판이 죽었다는 진술을 불러일으키며 세미나를 마쳤다. 대판이 죽었다는 것은 인간학이 드러났다고도 볼 수 있고 사랑이 가능해졌다는 걸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대판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대판은 인간 이 욕망의 하나의 이 이미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대판이라는 것, 그레이트판이라는 것. 이거는 이제 그 범신론을 의미하는데 만물이 신이다 이거죠. 우리가 바위를 갖다가 숭배하고 뭐 산을 숭배하고 이러는 것들은 그 바다에서 무슨 바다의 신에게 무슨 제사를 드리고 이러는 것들은 전부 뭡니까? 인간의 욕망을 대변하는 이미지들이에요. 근데 그 대판이 죽었다는 거죠. 십자가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대판이 죽었다는 거예요. 대판이 죽었다는 것은 인간 욕망을 보장하는 어떤 이미지가 죽었다는 것이죠. 이미지. 인간 욕망을 대변하고 인간 욕망을 채우리라고 가정된 이미지가 무너졌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웃사랑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웃사랑이, 내 욕망 때문에 이웃사랑이 그 한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내 욕망, 내 이기심이라는 악 때문에 이웃사랑이 방해를 받고 있었는데, 내 인간 욕망을 대변하고 그것을 채워주리라고 가정된 이미지들이 다 무너진 것은 결국은 이웃사랑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이 열렸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사드의 접근 방식인데, 그것이 내가 부를 것과 관련하여 내 이웃의 공간으로 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에서, 따라서 소설에 대한 아이디어라고 하는 그의 작품 제목을 의역하면 승화되지 않은 성적 주의성스를 향해서 오리엔트되는 기술 중심의 아이디어다. 야, 이것이 이제 이게 사드적
욕망의 그 핵심이죠. 승화되지 않은 성적 주의상스를 향하여 오리엔트된 동기부여된 초점화된 기술 중심의 아이디어. 내가 어떤 기술을 발휘해서 승화되지 않은 성적 주의상스에 오리엔티드 될 수 있을까? 이걸 갖다가 끊임없이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1000개 이상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웃을 갖다가 내 성적 주의상스를 위해서 이 성적 주의상스라는 욕망을 위해서 그것도 승화되지 않은 날 것으로서의 성적 주의상스를 만족하기 위해서 이웃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가 뭐 1000개 이상의 이미지로 막 나타나는 어떻게 이웃을 이용해서 나의 성적 주의상스를 만족시킬 것인가의 아이디어. 넓게 보면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웃을 사용하는 모든 시도가 전부 사드적인 주의상스가 아닐까?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단지 승화되지 않은 성적 주의상스에 집착하면서 이웃을 이용하는 것뿐 아니라 넓게 보면 내 이기적인 목적, 내 탐욕을 위해서 이웃을 이용하는 것, 예, 악하게 이용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게 다, 금기를 해체시키고 거세를 부인하는 사드적 주의상스에 속하는 것입니다. 금기를 해체시키고 거세를 부인하는 사드적 주의상스. 사드의 작업을 파악할 수 있는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작업은 증인의 한 형태인가? 여기서 정신무성학적 무의식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무의식이란 말은 대상 사드가 귀족으로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완전히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사드는 이 자신의 이 승화되지 않은 성적 주의상스에 오리엔티드 되어서 이 기술 중심의 아이디어를 개발할 때 이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의도적이고 의식적으로 한 것이죠. 뭘 의도한 것입니까? 상징계를 해체시키겠다는 것이죠. 자연 질서를 무화시키겠다는 것이죠. 예. 엑스니힐로예요. 예, 자연 질서. 예. 이미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인류 역사상 통용되어 왔던 자연 질서를 해체시키고 무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사드의 노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무의식이란 말 갖다 붙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사드가 무의식적 충동에 의해서 이런 승화되지 않은 성적 주의상스를 향해서 나갔다고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는 것이죠. 프랑스 혁명 초기부터 그가 살아야 했던 공포의 시기 제1형세에 따라 카렌트네이는 정신병원으로 추방될 뿐이다. 예, 상징계에서 추방되는 거예요. 마치 안티고네가 상징계에서 추방되듯이 물론 그 방향은 다르지만 추방되는 거예요. 사드의 작업은 무의식적 작업이 아니라 거세되지 않은 한 인간의 병리적 작업이다. 여기 무의식이 과연 완전히 배제되어 있을까요? 예, 무의식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고 볼 수 없죠. 예, 여기서 정신분석학적 무의식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의식의 동기가 개재되어 있다. 예, 이것이 의식적 동기와 무의식 동기가 혼합되어서 사드적인 주의상스를 향해서 나가는 오리엔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의 행동이라는 것은 어떤 행동이든지 거기에는 의식적인 동기가 있고 무의식적인 동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다 혼합돼서 있는 것이지 결코 무의식적인 동기 따로 의식적인 동기 따로 있는 것은 아니죠. 사실 사드는 내가 쾌락의 사람이라고 부른 유형의 태도와 그의 직업의 관계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인식의 차원이에요. 의식의 차원이에요. 사드가 인식과 의식을 통해서 이러한 이 승화되지 않은 성적 주의상스를 지향했었다 이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무의식적인 죽음 충동의 의도를 완전히 배제한 건 아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러한 쾌락의 사람은 자신이 갈 수 있는 극단을 공개적으로 고백함으로써 자신에 대해 증언한다. 그가 역사적으로 이 전통의 출현을 회상하는 큰 기쁨은 스승이 신의 존재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을 때 항상 도달하는 지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예, 스승이 신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그건 뭘 의미하죠? 사드 작업은 무의식적 작업이 아니라 거세되지 않은 한 인간의 병력 작업이다. 예, 여기서 무의식적 작업이 아니라는 것은
100% 의식적 작업이란 뜻만은 아니에요. 거세되지 않은 인간의 병리적 작업에는 반드시 무의식이 동기가 들어가는 것이죠. 스승이 신의 존재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을 때 이게 거세되지 않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세되지 않으면 이런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거세되지 않으면 그 사드적 주의상스를 지향하는데 오리엔티드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거세되지 않은 사람들이 지향하는 도착적 주의상스의 지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사드의 만행의 현실적인 면모를 어떤 식으로든지 숨길 이유는 없다. 그들의 발전되고 끈질기며 사치스러운 성격은 너무나 명백하고 신뢰성에 대한 도전을 구성하여 이것이 아이러니한 담론이라는 생각이 상당히 그럴듯해진다. 이거 뭐 이제 농노들 하인들과 이 변태적인 성적 행위를 하는 그런 것도 포함되는 것이죠. 예. 상상계의 매혹이 우리의 나약함을 강요한다는 자기 자제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 채 주어진 한계를 넘어서는 특정 상황에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상상계의 매혹을 당하게 되면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주어진 한계를 넘어서는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상상계의 이미지에 매혹돼 버리는. 그게 이제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건 아담과 하와가 이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아주 선악과가 매혹 있게 보였죠. 그래서 자신도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 채 주어진 한계, 하나님이 제시하신 금기를 넘어서는 거죠. 예. 능력이 없었나요? 예, 넘어서는 능력이 있었죠. 그래서 범죄한 거죠. 예, 인간은요, 상상계적인 이미지에 매혹돼 버리면 자기 한계를 넘어서는 어떤 능력을 발휘하게 돼 있어요. 예, 범죄를 해서까지. 예, 자기 능력으로 안 되면 범죄를 해서까지, 법을 어기면서까지 그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행동을 하게 돼 있다 이거죠. 이와 관련하여 프로이드는 그를 특징 짓는 교활함이 전혀 없는 핑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우리를 도와준다. 프로이드가 이 일에 대해서 이 사드적인 그런 이 주의상스러의 이 오리엔티드된 이 행위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 이 얘기죠. 예, 뭐 가감 없이 주의상스는 본래 상태로 주는 것과 문명이 취하도록 간접적인 형태나 심지어 승화된 형태로 주는 것이다. 이거 이제 주의상스의 3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상스는 본래 상태로 주는 거. 이게 이제 사드적 주의상스예요. 승화되지 않은 아주 아주 날 것으로서의 주의상스를 갖다 지향하게 하는 거. 이게 본래 상태로 주는 거예요. 그 다음 문명이 취하도록 강요하는 문명이 취하도록 강요하는 간접적 형태. 이건 뭡니까? 주의상스를 취하되 상징계 안에서 취하라 이거죠. 상징적 질서 안에서 주의상스를 취하라 이거죠. 그 다음 심지어 승화된 형태로 주는 것이다. 그 주의상스가 우리에게 향유를 줄 때 승화된 형태로 주는 것이 이게 이제 락강이 말하는 정신분석의 윤리죠. 이게 이제 윤리적 주의상스예요. 승화된 형태로 주는 거. 이게 이제 락강이 얘기하고자 하는 정신분석의 윤리에서 말하고자 하는 승화된 주의상스죠. 이 상징계 즉 문명이 취하도록 강요하는 간접적 형태. 이건 뭐죠? 이건 상징계적인 거죠. 상징계. 상징계적 주의상스예요. 이건. 그 다음 이 본래 상태로 주는 거. 이건 날 것이에요. 이건 상상계적인 주의상스입니다. 그러니까 사드적 주의상스는
사드적 주의상승이 도착적 주의상승, 이거는 상상계적 주의상승. 이걸 상상계. 예. 거세되지 않은 사람들, 신의 존재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는 사람들, 거세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주의상승은 도착적 주의상승, 사드적 주의상승이죠. 이거는 상상계적 주의상승. 그래서 본래적 상태로 주는 거, 이게 사드적인 주의상승이죠. 그 다음 문명이 주는 거, 이 문명이 강요하는 거, 이거는 상징계적 주의상승. 그 다음 승화된 형태로 주는 거, 이거는 실제계적 주의상승, 윤리적 주의상승, 실제계적 주의상승, 안티고네적 주의상승이죠. 이거는 예, 안티고네적 주의상승. 한국에서 인습적인 도덕에 의해 금지된 향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련에 주어진 조건 하에 살고 있는 특정 사람들, 즉 그가 가리키는 사람들에 의해 완벽하게 접근되고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에 대한 견해를 숨기지 않았다. 이 인습적 도덕, 그러니까 사드가 살고 있을 당시에 그 인습적 도덕이 있었죠. 그것에 의해서 금지된 그런 향유가 있었는데 이 금지를 갖다가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련에 주어진 조건 하에 살고 있는 특정 사람들, 사디안 부류, 사디안들이죠. 사디안들, 사드를 추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완벽하게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사드적 주의상스가. 우리는 그들을 부자라고 부른다. 예, 부자를 갖다가 따옴표 했었다는 걸 기억하는데, 부자라고 부른다. 우리에게 익숙한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때때로 그들의 기회를 최대한 이용한다. 그들의 기회라는 건 아주 권력자로서의 기회죠. 예, 하인들을 부릴 수 있는 그런 자기의 기회를 최대한 이용해서 뭘 한다고요? 이 인습적 도덕이 금지하고 있는 향유를 갖다가 추구하는 것이죠. 예, 그게 사드적 주의상스죠. 프로이드가 종종 생략하거나 무시한 부수적인 언급을 해보자. 사드 작업의 가치에 대한 요점이다. 승화로서의 가치를 알아볼까? 승화를 가장 발전된 형태, 실제로 프로이드가 표현한 가장 격렬하고 냉소적인 형태로, 즉 성적 본능을 모든 사람이 자신의 꿈과 충동을 인식할 수 있는 작업으로 변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면 이건 성적 본능의 승화죠. 성적 본능의 승화. 꿈과 충동을 인식하는 작업으로 변환하는 것.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사드의 작품을 파악하려고 한다면 예술가에게 더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부여함으로써 그에게 만족을 준 것에 대해, 그리고 처음부터 포함된 본능의 만족에 대한 접근을 그에게 부여한 것에 대해 예술가에게 보상할 것이다. 예, 본능의 만족에 대한 접근을 예술가들은 어떻게 했죠? 작품으로 승화시킴으로써 한 것이죠. 사드처럼 직접적으로 행위로 한 것이 아니라 작품으로서 이 본능의 만족에 대한 접근을 갖다가 시도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꿈과 충동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작업으로 변환했다는 것이죠. 예술가는 이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이 성적 본능을 모든 사람이 자신의 꿈과 충동을 인식할 수 있는 작업으로 변환한 거. 이게 예술가들이 하는 작업이란 말이야. 이게 승화다는 것이죠. 승화. 프로이드가 말하는 승화라는 거예요. 성적 본능의 승화, 리비도의 승화를 얘기하는 것이죠. 리비도의 승화. 예. 그래서 예술가에게 보상할 것이다 이거예요. 예술가에게 그러한 점에서 예술가에게 보상하고 싶다 이거예요. 락강은 이 관점에서 보면 사드는 실패한 것이다. 예. 예술가들은 이거를 꿈과 충동으로 승화시켜서 표현했는데 사드는 액면 그대로 러하게 그냥 표현하다가 행위로 표현하다가 실패했다 이거죠. 예술가적 승화와 사드적 승화의 질적 차이가 여기 있다 이거죠. 예. 성적 본능을 꿈과 충동을 인식할 수 있는 작업으로 변환하는 거. 이 변환을 해야 돼요. 변환을. 리비도의 변환이 일어나야 돼. 리비도의 승화가 일어나야 돼. 이게 프로이드가 말하는 승화입니다. 예. 오늘 사드적 주의상스의 허구, 이건 거세 부인에 있다. 이 거세 부인에 의해서 뭐가 이루어진다? 상상적 주의상스의 오리엔티드된 행위가 나온다 이거죠. 금기의 한계를 넘어서. 예. 예. 이것이 상상계적인 주의상스, 사드적 주의상스, 파괴적 주의상스를 지향하는 하나의 도착적 거세를 부인하는 도착적 인간들의 모습이다 이거죠. 이것은 더 나아간다면 어떤 것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그랬죠. 이 사드적 주의상스는 바로 나 자신의 탐욕과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여먹고 등쳐먹고 이용하고 억압하고 압제하는 이런 것으로 더 나갈 수 있죠. 그러니까 공산주의 이 국가에서의 그 소위 말하는 그 이 당의 지도자들이 국민을 억압해서 착취해 먹는 거 이게 다 사회주의 상승이에요. 이 도착자들이죠. 도착자. 전체주의 공산주의 이런 그 군국주의 이 식민 지배 시대 때 그 절대주의 시대의 그 식민 지배 시대의 그 아주 정복 전쟁을 했던 사람들 유럽의 그 절대주의 시대 식민 지배 시대 예, 이런 행위가 모조리 다 사드적 쥐상스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건 어떤 인류 보편의 법이라는 그 한계를 갖다가 거세 당해야 되는데 그 한계를 거세를 부인하고 한계를 넘어가는 사람들. 예. 오늘 사드적 쥐상스의 허구 거세 부인 알아봤습니다. 예, 우리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